꼬마야 꽃신 신고 강가에 나가보렴 오늘 밤엔 민들레. 어느덧 푸르름이 한층 무르익어가는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게 되었다. 5월은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어린이날을 비롯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이 속해 있다. 부모는 자녀들이 사랑과 희망을 갖고 건강하고 착하며 슬기롭게 자라나도록 소중히 여기고, 자녀는 자식을 낳아 사랑으로 키워준 부모님의 크신 은혜를 한없이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뜻깊은 달이기도 하다. 유치원에서 만든 안마 쿠폰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던 그때가 생각이 나며 언제 저렇게 컸지 하며 돌아보게 하는 5월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 본다. 현대인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 끙끙거리다가도 내 하소연을 들어주는 가족이 곁에 있음에 얼마나 다행이며 감사한가를 깨닫는 오늘이다. 오늘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화 한 통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건 아마도 산길처럼 굽은 발길일 거야. 꼬마야 꽃신 신고. 안녕하세요. 아띠채빵입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고 계신가요?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너무 아깝고 아쉽지만 그렇기에 더 소중한 사람들과 추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좋겠죠? 언젠가 눈을 감고 추억할 때 행복한 미소가 저절로 지어질 테니까요.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이 네. 아름다운 계절 어떻게 보내고 계셔요?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그렇죠. 저는 엄청 알차게 보내고 있어요. 알차게? 어떻게요? 푸르르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푸르른 우리나라의 그 푸르름 속에 약초가 정말 많죠. 저는 약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그 우리 뭐 주변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배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럼요. 제가 거기 가서 약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진짜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다 해야 되나요? 아니 근데 듣고 배우는 것 말고 가서 실천해서 산에 가서 그걸 보고 내가 채취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일단은 기본을 하고 있습니다. 약초가 어떻게 생겼는지, 쓰임이 어떤지. 제가 요 근간에는 경옥고를 만들어 봤다니까요. 오, 진짜요? 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저랑 같이 사는 사람하고 나눠 먹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러다가 혹시 한약방 차린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곤란하고 정말 옆에 있는 거, 가족들, 활용하는 거, 뭐 이런 가족들과 거. 같이? 그렇죠. 경옥고 하면 들어가는 게 딱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내가 느낀 나름인 건가요? 아우, 비밀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곤란합니다. 알려줄 수 없어요? 곤란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나요? 몰래 또 속닥이. 기대해볼게요. 네네. 우리 사슬이 길었습니다. 그렇죠. 어떡해요. 이렇게 아름답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를 가지신 선생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죠? 네.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와요. 그쵸. 빨리 소개시켜주세요. 네, 상큼한 정현주 선생님 오늘도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오늘 또랑또랑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오늘 목이 좀 쉬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예뻐요. 그래도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5월에 인사드립니다.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을 2025년 봄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깝네요. 그쵸?
그렇죠. 네. 근데 날씨는 왜 이렇게 덥고 초여름 같을까요? 점점 더 앞으로 계속 그럴 거래요. 예, 맞죠. 꽃이 언제 피었냐 맞아요. 했더니 다 지고 이제 많이 푸르러졌습니다. 그래 푸르름도 참 좋은데 네. 꽃이 너무 빨리 져버려서 너무 안타까워요. 아쉽죠. 그죠. 네. 음. 꽃 구경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할 시간이 없었죠. 못 너무 하셨어요? 빨리 져버려갖고 딱 한 번 그쵸? 했어요. 딱 한 번. 아, 예, 저도 딱 한 번 벚꽃 구경 갔다 왔네요. 저도 딱 한 번. 네, 네. 아쉬웠겠습니다. 예, 너무 아쉬웠어요. 조금 예, 그랬습니다.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사실 예, 또 못 갔습니다. 아니 전에 같으면 그래도 한 3주까지도 보고도 했는데 네. 2주도 안 돼서 막 져버려갖고 보러 갈 기회가 네. 또 놓쳐버렸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예, 대신 추위도 또 계속 푸르름으로 그 꽃을 네. 대신할까요? 네, 요즘에 아주 상큼상큼하죠.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고전 중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 도덕을 적어놓은 명심보감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 듣기만 해도 어려워요. 네. 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안 네. 어려워요. 사람은 누구나 수많은 관계를 맺게 되어 있죠. 네네. 예, 이 책은 마음을 순화시키고 삶의 지혜를 일깨워줘서 자신의 양심과 분수를 지키며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로 일컬어지는 나라 있었죠. 어디일까요? 어디죠? 로마요? 예, 맞아요. 로마. 오, 로마. 로마가 왜 멸망했을까요? 학자별로 다양한 원인을 들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뽑는 것은 지배층의 도덕성 타락입니다. 아. 예, 무능과 탐욕, 부정부패, 나태함, 도를 넘는 쾌락 추구 같은 지도층의 도덕적 타락은 가장 강대한 국가였던 로마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장 밀접하게 관련한 것은 그 나라의 도덕성이라고 하네요. 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려면 무엇보다 국가 전체의 도덕성을 좀 올려야 하겠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 그 부패 인식 지수가 좀 부끄러운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가의 도덕성은 결국에는 개인의 도덕성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춰줄 수 있을까요? 예. 가정은 교육 기능을 잃어가고 있고요. 학교는 경쟁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현실과 마주하여 아이들은 어디에서 수준 높은 도덕성을 배우고 함양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지만 우리 고전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맞아요. 쫑긋해야 되는 이 순간입니다. 작년부터 사실 고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요. 네네. 또 오늘 또 이걸 통해서 예, 조금 더 중요성을 깨닫고 네. 좀 실천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실천하면 좋은 건 알죠. 그렇죠. 잘 어려워서 안 돼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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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스님께서 쉽게 풀어줄 수 있다는 네. 말씀이죠?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심보감은 고려 말의 편찬데요. 서당이나 가정에서 가장 널리 읽히던 필수 교재라고 할 만합니다. 천자문이나 사자소학을 익힌 아동들의 한문 교습소로 이용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 원로 대신들도 읽던 책이 바로 이 명심보감이에요. 이 책은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 도덕과 착함, 만족, 겸양과 관련된 수양서이자 교훈이에요. 바른 가르침에 목말라 있는 이 시대 아이들에게 더욱 절실한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심보감은 사자소학에 비해서 좀 더 깊은 내용을 다뤄요. 이 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와 네덜란드어나 독일어로 번역되어 서구에까지 유입되어서 널리 읽혀오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책이지만 이 속에 담긴 수많은 금언과 명구들은 오늘날 어린이들이나 부모들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내용들로 가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요, 쌤. 네. 쌤 있잖아요. 사자소학이나 명심보감 같은 책을 네. 읽힌다고 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나도 어려운 걸 썩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 옛날 이야기, 조선시대나 읽는 이 옛날 이야기, 구닥다리 이야기, 이 속에는 뭐 아이들이 뭐 이걸 읽어서 뭐 무슨 도움을 받겠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죠. 이 뭐 명심보감 그러면 유교 시대
때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유교적인 편향이 있고 또 남녀 차별이 분명히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시대에 왜 읽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네. 왜 이걸 읽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쌤은 어떻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고전들을 제대로 읽은 사람 없다는 없다. 겁니다. 오. 예. 읽어보시면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모두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에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예. 이게 한자로 돼 있어서 요즘 네. 아이들이 접하기가 아, 친숙하지 않을. 요즘은 쉽게 요즘은 나와요. 예, 명심보감 책이 네네. 한자도 물론 나오는데요. 네. 근데 풀이가 뜻풀이가 다 네. 한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읽힐 아이들이 수 접하기가 있습니다. 예, 예. 편하단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읽어보시면은 아실 텐데 남녀가 유별하다는 내용은 조금 언급되지만 남녀를 차별하는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 지금 현대의 이야기로 이렇게 걸러졌단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걸러진 건 아니고 한자를 한문을 네.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네. 말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뭐 남녀 차별하고 뭐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는 생각하는 거죠. 것만큼 그럼 옛날에 유교적인 예, 예, 예. 그런 색채가 많지 않다. 네, 맞아요. 예. 사람은 사실 변하지 않잖아요. 네. 조선시대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본성은 변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지금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요구가 돼요. 아, 그야말로 도덕성이 가미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천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느끼는 감정은 동일하죠. 네.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 또한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명심보감이 조선시대 아이들에게 유용했다면 지금 아이들에게도 유용합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 아이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일 거예요. 최소한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큰 가르침 중에 하나가 먼저 사람이 되라라는 가르침이었잖아요. 명심보감에는 아이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부모가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면 명심보감 같은 책이라도 읽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근데 선생님. 네. 아이들에게 읽히기보다 네. 부모들이 먼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함께 읽으면 너무너무 좋죠. 함께 읽으면 네, 그런 시너지 효과가 좋다 네네네.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 명심보감을 좋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오늘은 구체적으로 명심보감을 읽으면 어떤 부분이 좋은지 이걸 네. 확실하게 또 네. 콕 제가 집어갈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콕 네. 집는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먼저 네. 사고력이 깊어집니다. 아, 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책 안에 내용 중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내리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재앙을 준다. 하늘의 명을 따르는 사람은 살고 하늘의 명을 어기는 사람은 죽는다. 만족할 줄 알면 즐거울 것이요 욕심 부리기를 힘쓰면 근심스럽다.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참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작은 일이 큰 일이 된다. 명심보감은 이와 같은 다소 철학적인 구절로 가득합니다. 이런 구절들은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주는 구절들인데요. 이런 구절들을 생각하고 궁리하면 비로소 사고력이라는 것이 생겨요. 아우. 예, 이런 연습을 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진리란 무엇인가? 같은 그런 근본적인 질문도 아이들이 또 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역시 요즘 아이들이 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단순하다는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철학적으로 일단 깊은 사고를 하면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발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본을 가르쳐 준다는 말씀이죠. 네, 맞아요. 요즘에는 또 특히 책들이 워낙 너무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또 철학 동화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책들도 이제 접하면 아마 사고력이 좀 많이 길러지지 않을까. 아이들이 근데 이렇게 책을 자꾸 접하면 사고력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일인데 네, 요즘 아이들이 책을 접하려고를 하질 않잖아요. 맞아요. 그 스마트폰이며 뭐 미디어들이 맞아요. 너무 많으니까 네. 그거 읽는 걸 아까워하더라고. 이거 차라리 네. 이거 휴대폰을 손에 들면 1시간 2시간이 후딱 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들고 있으면 생각 안 해도 여기에 네. 막 모든 영상들이 다 나오고 깔깔깔깔 네. 껄껄껄 이러면서 지나가니까 네, 그런 생각조차를 하기 싫어해요. 맞아요. 생각하기 싫어하죠. 네, 싫어하죠. 근데 예. 문제는
요즘에는 진짜 영상을 봐도 남는 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뭐 근데 이게 부모님들도 생각 자체가 책은 이제 글로 된 책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최근에 또 봤거든요.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아이들의 이 사고력을 부모님들이 조금 저하를 자꾸 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한 문장이라도 괜찮으니까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부모님들과 함께 해보는 시간 가지는 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할 것 같아요. 서로가 발전하는 모습. 네, 그렇죠. 이거는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을 것 같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그렇죠. 근데 보통 명심보감은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좀 읽히라고 권장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정도부터 2학년 요 아이 때부터는 읽을 수 있고 그 전에 사자수학이 있잖아요. 예, 사자수학을 먼저 좀 읽고. 접해주고 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다음 구체적인 또 좋은 점 두 번째. 이거는 가장 좋은 점인데요. 도덕 지능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예. 앞으로 인간이 살아갈 시대에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웬만한 일은 다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적이고 따뜻하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다운 사람이 더욱 절실한 시기가 이제 오죠. 맞죠? 그렇죠. 네. 예. 사람다운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도덕 지능이에요. 근데 도덕 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덕목이 있어요. 뭐 공감력, 분별력, 자제력, 존중, 친절, 관용, 공정 뭐 이런 그 덕목들이 있는데 네. 이러한 덕목이 이 명심보감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도덕 지수가 높으면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어디에나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정말 필요합니다. 네. 요즘에는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나만 손해를 본다는 그런 생각이 팽배하죠. 맞아요. 아이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아. 예, 행복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비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여기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도덕 의식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때 도덕 지능이 발달하고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의 마음도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렇죠. 그렇죠. 예. 걱정이 없어집니다. 네, 맞아요. 예. 또 명심보감은 세 번째. 좋은 가치관 형성을 돕습니다. 명심보감 안에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만일 다른 사람이 나를 정중하게 대해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정중히 대해야 한다. 자, 이런 구절을 배우지 않으면 사람들은 보통 인간관계의 문제를 자신에게 찾으려고 하지 않죠. 상대방에게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구절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찾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초등학교 시절에 형성된 좋은 가치관은 평생을 아이와 함께 하면서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되겠죠. 좋은 일이네요. 이런 네. 거를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렇게 초등학교 때 형성된 인생의 가치관이 평생을 좌우하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죠. 되어야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이 사회도 달라지지 그렇죠. 않을까요? 제가 그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개개인의 그런 그쵸. 예, 맞아요. 자, 명심보감을 읽으면은 또 뭐 이건 두말 할 것도 없이 사회성이 좋아지죠. 그렇죠. 예. 사회성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핵심 요소가 있어요. 공감 능력과 배려심이에요. 예. 공감 능력과 배려심의 핵심은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것이 공감과 배려일 것 같아요. 명심보감의 수많은 구절은 공감과 배려와 관련된 그런 구절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솜과 같고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와 같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거 정말 좋은 그래서, 말이네요. 이런 구절을 아이가 가슴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과 배려심이 넘치는 아이라고 칭송하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또 뭐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또 정답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어휘력이 확장되죠. 와, 눈 동그랗게 네. 떠야 되겠는데요. 초등학생들의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어휘력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어휘를 많이 습득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독서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독서 외에 한 가지 방법을 더 들자면 한자 공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80% 이상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한자를 아는 친구와 모르는 아이는 천지 차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그냥 한글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 그쵸. 한자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예, 맞아요. 네. 우리는 몸속에 뼛속까지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들이 외국인한테는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한자를 알게 되면 그 알게 된 한자에서 파생된 여러 단어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한자를 그렇다고 낮자로 무조건 외우기식으로 하는 공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자도 낮자로 습득하기보다는 한문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책에 등장하는 한자는 사실 어려운 수준의 그렇게 높은 수준의 한자가 아니에요. 명심보감에 나오는 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네. 쓸 수 있는 그런 네. 언어란 말이죠. 네. 같은 한자가 또 반복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써보는 활동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한자 실력이 늘어가게 되겠죠. 뭐 사실 이게 뭐 유교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부모, 형제 뭐 이런 한자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저절로 아 이거 부모인데 이거 형제야. 뭐 이렇게 또 된다는 자연스럽게 거죠. 습득하게 된단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휘력을 늘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휘력이 상승된단 네, 말이죠. 그렇죠. 아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말씀 나눴듯이 절대 아이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네. 부모들도 마땅히 읽어야 할 책이고 같이 읽으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구약 성경 잠언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맞네요. 이 구절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평생 그 길을 떠나지 않는 법인데요. 하지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아이들이 갈팡질팡하겠죠. 그렇죠. 방황을 하겠죠. 명심보감은 마땅히 행하기를 가르치기에 참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늘 어렵다는 게 밑에 깔려 있는 사람들의 생각인데 네. 그 생각을 이렇게 선생님께서 네.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읽어야 이 어렵다 하는 이 네. 책을 우리가 잘 접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자로 되어 있는 원문은 정말 전공하는 사람이나 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읽는 책이고요. 네. 요즘에는 어린이를 위한 명심보감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 고전에 말씀드렸던 송지한 선생님이 네. 사자수학도 쓰셨고 명심보감도 만화로 네. 또 이렇게 해서 집필을 만화도? 하셨더라고요. 오. 아이들은 예. 뭐 네. 어떤 걸 줘도 맞죠. 만화는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만화로도 이제 읽고 그 뒤에 보면은 한자로도 나와 있고 한글로도 나와 있고 또 쓸 수 있도록 또 네네. 이렇게 책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세심하게 다양하게 나와 있단 말씀이죠. 예. 그래서 뭐 거기에 또 따라서 문제도 이렇게 뭐 내어 주셨고 네네. 재밌게 집필이 되어 있어요. 하루에 사실 한 편씩만 읽혀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한 절이라도 제가 네네. 읽히라고 했는데 명심보감은 총 25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 편당 장이 몇 장 안 돼요. 그래서 아이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데 있어요. 그래서 한 편을 다 못 읽는다면 뭐 한 장 아니면 한 뭐 구절이라도? 구절이라도 예, 읽히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한 편이 한 주제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편당 한 주제로. 맞아요. 아. 주제를 떠올리며 읽히는 게 두 번째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개선편, 천명편 등 한 편에 한 가지 주제에 해당하는 글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주제를 알다 보면 이해하기 쉬워지고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한 말인지 체크해 보게 하면 좋아요. 이 책은 선현들의 말을 모아 놓은 그런 책들이라서 우와.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요. 그럼 밑에 이렇게 써놓고 거기 누구 말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맞아요. 아. 한 편이 끝날 때마다 그 편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소개가 실려 있어요. 오.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음. 글을 통해서 와닿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1편 개선편의 2장에 착한 일은 아무리 작더라도 반드시 하고 나쁜 일은 아무리 작더라도 결코 하면 안 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네네. 네. 이 누가 한 구절은 말인지 예. 딱 나와 있단 말이죠. 예.
한나라 시절 네. 소열 황제가 오. 죽음을 앞두고 아들에게 한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네네. 이야기도 또 곁들여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소열 황제의 인물 소개에 대해서 읽어보면 구절에 대해 좀 더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네. 역사적인 배경 지식도 오. 쌓을 수가 있겠죠. 예, 명심보감도 사자소학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필사 아니면 암송, 암송. 예, 이렇게 하면 더욱 기억에 남는다고 맞아, 했죠. 맞아. 예. 명심보감을 그리고 다 읽은 후에는 자기가 여기에서 읽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그런 구절, 베스트 명 구절을 뽑아서 생각나는 예. 구절. 책상 위에 이렇게 써붙여 놓거나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붙여놓고 자주 읽어보게 하면 자신도 모르게 인생의 좌표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죠. 스며들겠네요, 정말. 예, 맞죠. 어때요? 뭐 어려우세요? 어우, 옛날 이야기도 같이 겸하면서 재밌을 또. 것 같네요. 그쵸? 그런데 이걸 30살 된 자녀랑도 읽어도 되나요? 괜찮다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예, 진짜요? 저 우리 진짜 아이들한테도 조금 더 읽어주고 싶어요. 어릴 때 많이 좀 못 읽어준 게 조금 그쵸. 예 아쉽긴 한데 너무 아는데도 못 읽어준 거 있잖아요. 선생님, 아니, 벽에 선생님은- 붙이세요. 벽에 아니, 붙이세요. 선생님은 알고 있는 그 배운 지식인데도 자녀들한테 못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고전 읽어야 된다, 명심보감 읽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같이 이렇게 정말 하지 아. 못했던 게 조금 예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 조금 뭐 성장한 어른이라고 해도 왜 나중에 결혼해서 또 아이들을 낳을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좀 지금부터 읽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 지금부터 좀 제가 읽어서 나중에 손자 손녀를 보면 그때 네. 한번 읽어주고 싶네요. 아유 너무 좋네요. 그리고 예. 제가 이제 알아야 되니까 네. 읽고 내가 이해한 후에 네. 손자 손녀에게도 한번 해주고 아이고, 싶은 생각이 네. 좋은 듭니다.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맞습니다. 대를 이어서 좋은 교육을 한 선생님 맞습니다. 아십니까? 네. 요 근간에 AI 네. AI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AI가 하지 못하는 게 있답니다. 이 도덕성이랍니다. 아 그렇겠네, 그렇겠죠. 진짜. 네, 맞아요. 그건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네네.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우리가 자. 아주 중요한 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바라기는 네. 좀 이걸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한 분이라도 좋으니까 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실천합시다. 네, 저희는 네. 진짜 합시다. 오늘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고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들려줄 신청곡. 네네네. 신청곡 꼭 들려주세요. 또 5월이 되니까 가족 너무 더 생각나고요. 네. 예, 김진호의 가족 사진 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노래네요. 네, 수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네. 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오늘도 여전히 이쁘시고 멋지신 마야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멋지고 예쁜 마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마야님. 오늘 빨간 티셔츠가 유난히 돋보입니다. 아주 나이스 입었습니다. 별일 없으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네, 저는 그 별일은 없었어요. 없으셨어요? 네. 네. 두 분은 별일 없으셨죠? 네. 저도 별일은 없이 잘 지냈는데요. 약간 심경의 변화랄까요? 그 운전 연수를 받아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아, 네, 제가 직업 특성상 이동하는 일이 좀 잦은데요. 날씨 영향도 있고 그 길에 버리는 시간도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두 분 이해하시죠? 네. 근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천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오. 용기 응원합니다. 아, 저도 응원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 그렇게 돼야 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운전을 하지 않는 게 나라에 이바지하는 게 아닌가. 저희가 웃는 의미 아시죠? 네. 사실 애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제가 운전하지 않는 게 애국하는 방법 중에 애국까지? 하나일 수도 있다. 애국까지? 그럼요. 왜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국민들을 위하는 일이거든요. 환경을 위하는 거겠죠, 그렇죠? 벌써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도로에 되지. 김 여사뿐만이 아니라 엄 여사를 보게 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머나. 근데 그런 시기를 조금 지나면 또 잘할 수 있어요. 처음엔 다 그렇지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죠? 응, 그런 마음으로 저도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 그렇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가져온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네, 이번에는 계륵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계륵요? 네, 바로 들려드릴게요. 궁금한데요. 고사성어.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대요. 계륵. 중국 위나라의 왕 조조가 한중이라는 곳을 차지하기 위해
총나라의 유비와 싸우고 있었어요. 유비의 작전 참모였던 제갈 공명은 조조의 군대에 식량이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쌀이 점점 바닥나자 조조의 군사들은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었어요. 아이고, 이거 싸우다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겠네. 조조는 너무나 답답했어요. 한중 땅을 차지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이대로 군사들을 모두 굶겨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계륵이구나. 암호를 정하기 위해 찾아온 부하에게 조조는 그저 계륵이라고만 할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을 전해 들은 양수라는 부하 장수는 서둘러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자네 어디 가는 사람처럼 왜 그러나? 계륵은 말이야 닭갈비라네. 먹으려고 하면 먹을 게 없고 버리기엔 아깝지. 지금 전하께서는 한중을 닭갈비라고 생각하고 계시니 곧 철수하라고 하실 걸세. 며칠 뒤 정말 양수의 말대로 조조는 한중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했어요. 이 일이 있은 뒤부터 사람들은 큰 가치는 없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을 가리켜 계륵이라고 하게 되었어요. 이럴 때 사용해요. 두 형제가 배를 깎아 먹고 있었어요. 욕심 많은 형은 큰 조각을 썰어 자기가 먹고 작은 조각은 동생에게 주었어요. 곧 단단한 배속만 남게 되었어요. 형, 그거 놔줘. 빨아먹게. 이거 계륵이네. 동생한테 주자니 아깝고 먹자니 먹을 게 없고. 욕심 많은 형은 뱃속을 덥석 물어 삼키려다 목에 걸려 애를 먹었답니다. 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어요. 우리가 이게 일상생활에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죠?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 보통 심보라 그러죠. 심보. 심보가 고약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그죠. 얘기하죠. 저도 이 내용을 읽고 마침 주변에 있던 어린이한테 너 계륵이 뭔지 아니? 하고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어린이가 부처님 제자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느낌이 그 느낌인 것 같죠. 못 들어봤구나. 계륵이란 단어를. 저도 지금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뜻이 좀 생각하기에 따라 좀 고약하더라고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보가 좀 고약한 거죠. 나한텐 필요 그렇죠. 없는데 누구 주긴 아까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깊게 생각하지 진짜 않으면은 그냥 일상생활에 뭐랄까 조금 넉넉한데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이, 그거랑은 좀 다르죠. 그런데 나누면 될 건데 들고 있다가 버리는 경우가 또 발생하게 이런 경우? 아니, 아까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 동생이 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달라 소리 없이 그냥 내가 혼자 부유하게 있는 거고, 달라고 하는데도 주기는 아깝고 내가 먹기는 싫다 이건 거잖아. 아시겠죠, 여러분? 이 애매모호한 상황을 확실하게 느낌이라- 정리됐습니다. 그래,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냥 내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눔합시다. 맞아요. 좋은 마음 내면 그치. 또 좋은 기운하고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마음을 펼치면 좋은 일이 찾아갑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는 진짜 딱히 누구 주긴 아깝긴 하지만 진짜 나한테는 필요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 유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런 경우는 나눔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좀 행복한 세상이 안 되겠나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내면 좋은 기운이 몰릴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기대됩니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말.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대요. 매기. 날이 무척 쌀쌀합니다. 바람이 어찌나 차가운지 저절로 목이 움츠려드는 정도예요. 추운데 뭐 먹고 갈까? 학원에 늦지만 않으면 되잖아.
기환이가 기런이에게 물었습니다. 둘은 태권도 학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 수제비 하나랑 김밥 하나 시켜서 나눠 먹자. 둘은 발갛게 얼어붙은 귓볼을 만지작거리며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수제비가 나오고 김밥이 나왔습니다. 입이 큰 기런이는 젓가락을 한번 휘젓더니 그릇에 반을 비웠습니다. 이에 질세라 기환이도 입을 크게 벌리고 김밥을 2개씩 먹었지요. 어휴, 안 뺏어 먹어. 하나씩 먹어라. 기런이가 기환이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누가 뺏길까봐 이렇게 먹는 줄 아니? 난 원래 목구멍이 크단 말이야. 완전히 맥이네. 싱글벙글 웃으며 기런이가 말했습니다. 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 입이 큰 네가 맥이지 어떻게 내가 맥이냐? 기환이는 맥이라는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기런이는 점잖게 목소리를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네가 목구멍이 크다고 하니까 맥이라고 하는 거지. 너 돼지 멱다는 소리라는 말 들어봤지? 원래 맥이라는 물고기 이름은 목을 뜻하는 멱이라는 말에서 나왔어. 멱이가 나중에 맥이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목이 큰 네가 맥이지. 이번에는 기환이가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 예전에는 목이 큰 걸 맥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입이 크다는 뜻으로 쓰인다고. 와, 잘 들었습니다. 맥이 그래 입이 크다는 걸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긴 하죠. 입이 큰 사람한테 맥이 입 같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전 맥이 이야기를 하는데 맥이 매운탕이 맛있다는 생각을 들까요? 배고프신가 보네요. 맥이가 입이 크지만 맛있어요? 매운탕은 매운탕 맛있답니다. 떠올리긴 하죠. 이크라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맥이가 뭐 멱이가 멱이에서 맥이가 됐다고 멱이에서 얘기하는데 나왔다는 건 또 처음 들었어요. 옛날에 그쵸. 맥이를 그렇게 불렀나 봐요. 목이 아니요. 목구멍이 그 컸다. 돼지 멱다는 그 멱다는- 목을 뜻하는 건데 그 목을 멱이라고 멱이. 하다가 응. 이제 편하게 맥이가 네 됐구나.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뜻인데 그 저는 이 메기가 그 매운탕에 나오는 그 생선 메기보다도 옛날에 금잔디라는 노래 있잖아요. 아. 옛날에 금잔디 이거요? 네, 맞아요. 메기 같이 앉아서 놀던 곳. 그것도 이런 같은 맥이인가? 다른 메기죠. 이 메기는 사람 이름 메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맥이가 동산에 앉아 있을 순 없잖아. 그래서 어. 저는 이 그 사람 이름으로 더 와닿는데 생선을 생각하시니 우리나라 정서에는 예, 매운탕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아이고 그런 뜻으로 했구나. 근데 진짜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진짜 다양한 생각으로 다양한 걸 상상하시네요, 서로. 오늘 맥이 매운탕 집에 그 영업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네, 오해예요, 여러분. 그런 뜻이 있었구나. 정말 같은 단어인데 그렇죠? 다양하게 추억하고 받아들이는 게 서로가 다르죠. 또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노래를 못한 사람 돼지 멱다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근데 요즘은 워낙 발달해서 그런지 노래 못하는 사람 잘 없더라고. 어느 정도는 다 요즘은 워낙 노래방 이런 게 막 발달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흥이 많아갖고 노래 못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쵸? 우리 노래방 가서 다시 들어보는 걸로. 제가 이쯤에서 커밍아웃을 하자면 저는 음치입니다. 요즘 보기 힘든 음치군요. 네. 한번 그 어떤 음치인지 한번 들으러 노래방 가봐야 되겠네요. 하지만 전 또 흥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노래방 가는 건 좋아해요. 저는 가만히 있는 걸로. 노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마야님 신청곡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그 빅뱅의 베베 신청합니다. 아. 오랜만에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네, 신청하신 곡 같이 들으면서 마야님과 여기서 인사 안 하고 싶지만
다음에 만나기로 해요, 선생님. 네, 또 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I'm in love 눈에 come get your shots baby 하이색 정의 head white shots baby 사람 야채 쓰여 Jesus baby 눈부셔 baby sunglass baby 정신이 마시냐 홀렸어 내게 비긴 척으로 또 쏠렸어 내게 We make you so dangerous baby 살려줘 baby 여자 blow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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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만 아름다워 줄래 넌 시간이 지나도 내가 설렐 수 있게 Baby baby 넌 시들지 마 이기적인 날 위해 그 모습 그대로 넌 그대로여야만 해 사슴같이 예쁜 누나의 프린세스 나를 보고 비웃는 게 너무 시크해 미친 거 아닐까 자연민 특이해 내게 완벽한 그대여 나의 뮤즈 우리 둘이 편해 완전 살찌네 너와 몸이 완전 착착한 지네 영원히 넌 25샷 내게 변치 않아 baby 오고 파기 오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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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만 아름다워 줄래 넌 시간이 지나도 내가 설렐 수 있게 Baby baby 넌 시들지 마 이기적인 날 위해 그 모습 그대로 넌 그대로여야만 해 난 예쁜 꽃을 든 남자 모두 네가 사랑할 노란 꽃을 든 남자 그대 향기에 취해 난 또 몽롱해지고 꺾이지 말아줘 제발 너만은 찹쌀떡 찹쌀떡 궁합해 yeah 우리 궁합해 yeah 찹쌀떡 찹쌀떡 궁합해 yeah 우리 궁합해 yeah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자, 오늘도 예쁜 윤지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냈어요? 학원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아, 근데 더 예뻐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야, 지금 반응이 아주 LTE 속도예요. 진짜 빨라요, 요즘에. 예쁜 귀여운 윤주.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그거랑 비슷하게 부자 되기 프로젝트 2탄으로 300년 동안 이어진 특별한 부자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윤주가 그 부자에 관심이 많은가 보네. 돈이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 아, 그래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어린 나이에 돈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미리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죠. 오, 분발. 아, 윤주의 장래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00년 된 이야기라 그랬는데 네. 지난번에는 그 키라는 외국의 이야기잖아요? 네. 이번에 300년 된 이야기는 우리나라 이야기인가요? 네. 경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 우리가 그래요? 아는 그 부자. 그 마음씨도 착한 부자.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지 들어보기로 해요. 그래요. 듣기만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하니까 우리 한번 윤주 소개시켜 줄래요? 네. 시작해 볼게요.
이번 책 제목은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300년 동안 부자로 살았던 집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경주에 있는 최부잣집이에요.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무려 12대에 걸쳐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집은 단순히 돈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 최부잣집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최부잣집 사람들은 돈 쓰는 법, 나누는 법도 남다른 집이었습니다. 최부잣집의 특별한 비밀, 뭔지 궁금하시죠? 최부잣집은 부자가 되는 비법을 가르쳐주는 6가지 가훈이 있었대요. 그중 하나는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시기에 남의 땅을 사서 이익을 보려 하지 말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이 뜻이지요. 정말 멋진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알겠지요? 다음 가훈을 알려드리면 두 번째,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말라. 세 번째, 집안에서는 재물을 함부로 쓰지 말라. 네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섯째, 자손에게 과거를 급제하여 벼슬을 하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등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가훈에 대한 뜻은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일 것 같습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최부잣집은 항상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밥과 잠자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마치 옛날 버전의 호텔 같은 느낌이죠. 시험 보는 것도 긴장되고 할 텐데 이런 집에서 쉬었다 가면 얼마나 든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과거 급제와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벼슬을 통해서 나라에 돌아가는 이치를 알며 높은 벼슬을 하게 되면 비리와 연관짓게 되는 경우가 높음을 알고 경계했다고 합니다. 또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독립자금을 대어서 임시정부가 유지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셨고 그 덕분에 일본군들에게 발각되어 심한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최부잣집의 색가가 지금도 남아있어서 우리가 직접 방문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방문 전에 꼭 해야 할 거, 바로 제가 소개해드린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를 꼭 읽어보시고 방문하면 그 감동이 더 크고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 자체가 아주 커다랗고 마을 같고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방, 마당, 그리고 일상을 볼 수 있는 장소들이 가득합니다. 경주에 가서 최부잣집을 둘러보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엄청 큰 대문을 지나면 넓은 마당이 있고 옛날 지나던 손님들이 쉬었던 방도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의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나누고 지혜롭게 살았는지 알고 싶다면 책도 읽고 가족들과 경주 나들이도 떠나보면 좋겠습니다. 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어요. 경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금방 드는데요.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윤주는 가봤어요? 얼마 전에 갔던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네. 실천을 하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당장 이렇게 좋은 날씨에 우리 같이 경주로 가고 싶은 사람 많지요? 많죠? 경주는 대구와 가까이 있어서 자주 나들이를 가기도 하는데 최부잣집을 가본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많을까요?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 오늘 진짜 좋은 이야기. 맞아요. 그 교촌 마을 안에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우리가 거기 맛집만 들을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손붙잡고 이곳도 들러서 최부잣집도 구경하고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설명도 우리가 들으면서 또 이런 부자도 있었구나, 이런 사람이 있었네,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우리가 옛날 부자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최부잣집에 가면 아담한 정원이 있어요. 맞아요. 정말 예쁘고 아담합니다. 옛날이 더 짜근짜근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더 많죠. 요즘은 더 큼직큼직하지만
조금 그 작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미학이 또 있어요. 왠지 하지만 실속 있는 정원이랄까요? 최부잣집은 아담한데다가 정작 큽니다. 맞아요. 이거는 가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물론 책을 꼭 읽고 가셔야죠. 아, 맞아요. 책 읽고 가시면 2배로 즐길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윤주는 이 책을 읽고 마음에 남는 한 단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나눔이요. 나눔. 왜냐면 핵심을 찔렀습니다. 부자가 되면은 더 큰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최부잣집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사람 먼저 생각하고 가훈도 6개나 있고 그러니까 뭔가 정말 부자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혹시 생각이. 그 가훈 중에서 실천하고 싶은 가훈이 있을까요? 윤주가 부자가 된다면? 실천한다기보다는 기억에 남는 가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우와. 진짜 멋진 부자네요. 그렇죠? 101이라는 게 되게 큰 단위잖아요. 그렇죠. 1km가 넘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한다는 거는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쏟아붓는 거잖아요. 되게 부자지만 정말 이기적이지 않고 네. 나눔을 그렇죠. 실천하는 분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부자라는 단어는 되게 좀 이기적일 줄 알았거든요. 사람에 따라 편견을- 다른 거예요. 네. 이기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분은 그렇지 그죠? 않았다는 거지. 아니 이렇게 우리나라에 멋있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과거예요.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지 않겠죠? 많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근데 이모는 윤주가 나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나눔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 부자의 비움을 생각한 것 같아요. 나눔도 있지만 비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움. 나에게 비워야지 채워진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나눌 수가 없는 거니까. 일단 윤주는 채워봅시다. 일단 채우고 본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책 소개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학교 생활도 잘하고 학원 생활도 잘하고 엄마 아빠랑도 동생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다음 쌤이 시간에 또 만나요. 행복하게. 그렇게 길게 하면 잔소리입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오늘도 우리 많은 걸 배워갑니다. 나눔, 비움, 실천하기 어려운 단어들이지만 우리 같이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눔과 비움이 나의 삶에 자리 잡으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눔에서 오는 기쁨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저희가 그 산불이 크게 났었잖아요. 맞아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런 가족이 나눔하기 좋은 5월인데 그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네. 이렇게 아직도 아파할 그런 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도 아프네요. 그렇죠. 이렇게 행복을 나눌 5월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타깝고 그분들한테도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하루속히 예전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되고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싱그러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가정에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우리 민 마음껏 두둥실 두둥실 자유롭게 날 수 있는